4월 29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시가 복합 장사시설인 추모공원 건립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하신 장례와 화장문화연구 공동대표 박태호 교수 만나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문화를 연구하는 박태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포항시가 기존의 화장시설이 노후화되고 노포화에 이르면서 새로운 장사시설을 건립에 나선 지 꽤 됐는데요. 그동안 지금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포항시가 지으려고 하는 추모공원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미 포항시에서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추모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제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기존의 우리나라 장사시설들과는 전혀 새로운 형태인 복지, 문화, 체육 등 지역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풍부한 복합 추모공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심포지움을 앞두고 제가 이름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가칭 영일의 뜰이라고 제가 지어서 제안했더니 네. 이게 흔쾌히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제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네. 무엇보다도 하늘 추모 같은 명칭들이 전국에 너무 많아요. 흔해서 그러고 그 이름들이 그대로 그 죽음과 연관돼가지고 장사시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다는 이런 시설이라는 점, 그리고 영일 포항 사람들이 진취적인 기상, 지역의 특징, 그리고 이제 친밀감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제가 담아본 것이죠. 네. 이 영일의 뜰이라는 의미가 참 좋네요. 이 추모공원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시급한 상황인가요? 예, 정말 포항 주목 화장장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제가 3, 4년 전에 전국 화장장 실태 조사를 제가 직접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포항의 우현과 구룡포 화장장 두 곳을 살펴봤는데, 첫째 시설이 너무 오래됐고요. 낡았어요. 네. 그리고 좁아 터진 데다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설이 좁다 보니까 무리하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정도 시설 가지고 지금 우리 50만 포항 시민이 화장 장례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모시는 것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됐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문제는 또 우리나라 이 화장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최근 한 20년 동안에 20%대에서 90%대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이 정도로 화장 숫자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는 그동안 이 대처를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포항시도 지금 화장 가끔 이제 4일장, 5일장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현장을 가봤더니 네. 직원들이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이 시설이 낮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시설 정비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맘 놓고 편하게 운전할 수가 없대요, 운행을. 그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거거든요. 네. 그건 정말 한시가 급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현장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의 상황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화장시설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게 역시 서울, 경기도. 이 지역이 이제 화장장이 부족해가지고 만성적으로 지금 문제가 툭하면 이제 4일장, 5일장 화장대라는 말이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될 정도로, 그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화장장을 새로 지겠다고 나섰죠. 나서고 있는데 다들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결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항에 갖고 대구도 이 화장시설이 낡아가지고 낡은 데다 부족해서 또 이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화장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영주, 김천 화장장도 이제 많이 낡았는데 다행히 김천은 곧 이제 준공된다 그러니까 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두 이게 좀 화장 증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못 해가지고 한 발 네. 늦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난제가 더더욱 어려워진 거죠. 네. 정말 이게 포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심포지엄에서 외국의 사례도 소개하셨는데 외국은 어떤가요?
예,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외국을 돌아다니 봤는데요. 네. 세계 화장 주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모두 화장이 최근에 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선진국 역시 선진국인 것이 시설이 부족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장내 불편은 국민들이 느끼지 않고 네. 화장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유럽의 오래된 나라들의 그 화장장들은 이 현대화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심포지움에서 그 소개한 유럽의 그 4개 도시도 그런 경우죠. 네. 저희가 직접 이제 새로 지었거나 시설을 이제 현대화한 곳들을 방문했던 거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일본의 경우가 좀 제가 포항에다 계속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화장장과 체육시설 또는 생활공원 같은 것을 갖다 같이 지은 곳들이 많아요. 네. 금년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러 갈 겁니다만, 오사카 돈다바이시 같은 거 인구가 10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된 체육공원과 화장장을 같이 지어가지고 순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주 그런 좀 시범적인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라의 고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생활체육공원을 지어가지고 화장장을 주민들로부터 이제 깊이 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게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소개하고 있는 일본 사이타마 현의 가구지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네. 고속도로 휴게소와 이 공원 이걸 하나의 세트로 지어가지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사랑받는 화장장으로 그들 태어난 것을 보고 네.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이런 네. 거 있고, 단순히 이 생활 공원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나고야시 같은 경우는 재화장장을 지으면서 지은 이후에 화장장에 바로 붙여서 뭐가 들어왔냐면요,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왔어요. 이온몰이라는. 그리고 이 지역이 노선 상업 지역으로 변모를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 화장장 건립할 때 주민들이 걱정했던 땅값이 떨어질 것을 갖다 아예 역으로 이제 땅값이 대폭 올라가 버리는. 예. 여기도 금년에 저희들이 8월달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 겁니다. 네. 이런 일본의 사례들은 아마 세계 도시계획 역사에 남을 획기적인 이 복합 도시계획들이거든요. 네. 이건 뭐 우리 포항시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화장장 옆에 뭐 생활공원, 휴게소, 복합 쇼핑몰 이렇게 복합적인 공간으로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또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건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나라 현대 화장장에서 제대로 된 시설을 도입하면 99.99% 이 공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제가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화장장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화장장,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도시 웬만한 데서는 이게 목욕탕 같은 데 검은 연기 내뿜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화장장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화장장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거나 또는 금덩이가 날리거나 이건 뭐 네. 흔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같이 같은 선상에서 전부 현대화되면서 거의 다 사라져버린 거죠. 네. 그리고 요즘 같이 소각로 웬만한 가정용 소각로부터 큰 소각로들을 보면 이게 이중연소 장치가 붙어 있어요. 네. 재연소라는 이중연소 장치가 붙어 가지고 여기서 거의 99% 이상 다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보통 2차례 내지 4차례의 고도 집진 설비가 붙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가정의 예를 들면 요즘 화장로에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와 같은 이런 완벽한 연소 설비에다가 두 번째 붙어 있는 게 이제 이 사이클론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이게 진공 청소기라고 우리 가정의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거와 같은 기능이거든요. 네. 여기서 필터링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공기청정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이 필터 시스템이 붙어가지고 완벽하게 다이옥신 등을 제거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정의 이 보일러나 이런 청소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거 혐오실로 아무도 안 내버리지 않잖아요. 네네. 화장로도 마찬가지다. 이제 화장로에 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쪽에 더 걱정을 하는 게 더
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전해 예, 주셨고요. 예. 근데 포항시는 이렇게 뭐 추모공원을 들어서는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뭐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연한 거죠. 아무리 화장장에 공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화장장이라는 죽음을 다루는 시설이다 보니까 내 주변에 두는 걸 누구든지 꺼리거든요. 음. 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한 28개국의 도시였지만 수백 개의 도시를 제가 다녀봤는데 네. 화장장을 찬성하는 곳은 단 한 곳도 못 봤어요. 음. 그만큼 죽음을 다루는 시설을 내 옆에 둔다는 것은 그렇게 이게 흔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화장장을 우리 지역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희생이잖아요. 이 네.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네. 이건 원칙이지 않습니까? 음. 그 특별한 보상이 바로 이제 그 인센티브인데 네. 심포지엄 때 그 이광덕 포항시장께서 법률 제도에 대해서 제한 없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음. 무엇보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이와 관련해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그 전국 화장장 새로 짓는 곳에 가서 딱 이야기 들어보면 세 가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해가스 문제. 두 번째가 이제 땅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세 번째가 장사시설로 인해서 여기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래서 농산물 판로가 막히거나 관광 수입이 떨어진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음.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화장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화장장을 받아들이는 데 따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뭘 도모할 것인가. 이쪽에 더 이제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인 거죠. 네. 이게 화장장이 있다고 해서 제주도 관광 피하지 않잖아요. 네. 뭐 강릉에 화장장 새로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강릉에 여름에 해수욕하러 가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각각 이 포항에 가까운 예로 상주에서 화장장이 있다고 그래서 상주 꽃가루 안 팔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그런 이 루머에 가까운 이런 말들은 이제 좀 멀리하시고 긍정적인 면에서 화장장을 접근해 주시고 또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모두 같이 이제 합심해야 될 때인 거죠. 네. 네, 장례와 화장문화연구 공동대표 박태호 교수와 추모공원 건립 관련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